대단원 1번. 두 상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대요. 원래 사인 함수 그래프에 앞에 A가 붙었다는 건 침폭 바뀌었을 거고 2분의 1x인 걸 보니 주기도 2분의 1분의 2파이로 즉 4파이로 바뀌었을 거고 뒤에 B가 있다는 건 Y축으로 평행이동 했겠죠. 그래프를 그리려 하면 어렵겠지만 이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언급을 했어요? 이 함수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래요. 최소값만 알고 싶다. 그러면 금방 할 수 있죠. 원래 사인의 진폭이 1부터 마이너스 1이었을 건데 지금 그 앞에 누가 붙어 있다? A가 붙어 있다는 건 진폭이 뭐로 바뀌었겠어요? 조심해야 될 거 A부터 마이너스 A라고 원래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A가 만약에 음수라면 A가 음수면 만약에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가 3이 되잖아요. 음수가 위에 있고 양수가 아래에 있다.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할 거면 뭐로 해야 되냐면 앞에 A가 붙었으면 진폭이 절대값 A부터 마이너스 절대값 A까지로 바뀐다로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문제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니 단 A가 0보다 큰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 한정해서는 얘를 그냥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로 바꾸면 되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이런 멘트가 없었으면 A에 대한 범위가 없었으면 진폭은 절대값 A부터 마이너스 절대값 A로 바뀌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A가 양수이니까 절대값 안 쓸 거고 그리고 나서 제일 뒤에 B가 붙어 있다는 건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해야겠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A가 양수라고 가정한다면 올라갈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A 더하기 B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최대, 얘가 최소. 그 최소값이 지금 얼마다?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낸 조건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다. 이거 하나 알게 된 거고 두 번째, 이제 우리에게 F3분의 파이를 언급을 했으니까 F3분의 파이는 X자리에 3분의 파이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럼 A 사인 X자리에 3분의 파이 대입하면 토탈 6분의 파이가 되겠죠. 6분의 파이. 그리고 더하기 B. 그러면 사인 6분의 파이, 즉 사인 30도 얼마다? 2분의 1이다. 그래서 2분의 1A 더하기 B. 그 F3분의 파이가 얼마냐면 5. 이 조건을 줬네요. 그래서 얘랑 연립하면 A값, B값 구할 수 있겠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분수 별로 안 좋아해서 양변에 2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2B는 10이 되겠다. 그래서 얘랑 이제 연립을 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두식 더하면 A 소거되고 3B는 9. 그래서 결과적으로 B값 3이 나오고 3B가 9니까 그러면 A값은 얼마다? B가 3면 여기 넣을까요? B가 3이면 6. 그럼 넘어가서 A값은 4가 나오겠다. 그래서 A는 4, B는 3 더하면 답은 7. 2번 세타가 2분의 3파이보단 크고 2파이보단 작다. 좌표 평면상에 표현해 보면 2분의 3파이는 270도 여기일 거고 2파이는 360도 여기겠죠. 즉 얘보단 크고 얘보단 작으니까 여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지금 사사분면의 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다 바꿔볼게요.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일단 2파이는 한 바퀴 돌고 온 거니까 없는 거랑 같고 그렇다면 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사인은 대표적인 기함수.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기어 나올 수가 있어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바뀌겠다. 이거 했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파이니까 주인공 안 바뀌어요. 코사인 그리고 세타 그대로 쓰고 세타 비록 사사분면 각이긴 하지만 부호 결정할 때만큼은 굉장히 작은 예각으로 생각을 해서 파이 더하기 세타 몇 사분면 각인가요? 180도에서 조금 더 했으니까 3, 4분면. 그럼 3, 4분면에서 원래 주인공 코사인은 음수일 거여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다. 코사인 2분의 3 더하기 세타. 그럼 2분의 3파이니까 주인공 사인으로 바뀔 거고 그 다음 세타 그대로 쓰고 2분의 3파이
여기겠죠. 거기에 세타 조금 더 더했어요. 4, 4분면 각이다. 그럼 4, 4분면에서 코사인, 올, 사, 탄, 코 양수겠죠. 그래서 플러스 사인 세타로 바뀌겠네요. 원래 주인공 부호 따라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맨 뒤에 3 사인 세타가 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사인, S라고 쓸게요. 그 다음 얘 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그리고 앞에 2가 붙어 있으니까 더하기 2 사인은 3 사인 되겠죠. 그래서 얘 정리해보면 얘 둘 더하면 사인일 거니까 넘어가면 2 사인 얘까지 넘어오면 더하기 코사인은 0이 됐대요. 지금 이러한 식을 얻어내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지금 사인 더하기 코사인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부터는 또 학생들마다 다양한 방법이 등장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선생님은 여기에서 뭘 할 거냐면 코사인은 그럼 얘 넘길게요. 마이너스 2 사인 되겠죠. 뭐 할 거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이 식에 코사인이 마이너스 2 사인이니까 제곱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은 그럼 이거의 제곱 되겠죠. 그럼 얘 제곱하면 4 사인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5 사인의 제곱이 1이에요. 그럼 5 사인의 제곱이 1이니까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다? 5분의 1일 텐데 그럼 사인 제곱 세타가 5분의 1이면 그러면 사인 세타는 뿔마 루트 5분의 1일 텐데 지금 처음부터 세타 몇 사분면 각이라고? 4, 4분면 각이라. 그래서 4, 4분면에서는 사인 음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 될 거고 그럼 코사인은 마이너스 2 사인이니까 그럼 코사인은 뭐가 될까요? 코사인은 마이너스 2 사인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루트 5분의 2가 되겠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얘 둘 더하면 루트 5분의 1인데 유리화까지 하면 5분의 루트 5가 나오겠다. 3번 2차 방정식 3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k는 0의 두근이 사인 코사인이래요. 2차 방정식과 두근에 대한 언급을 했으니까 뭐가 떠올라야 된다? 근과 계수의 관계가 떠올라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두근의 합. 그럼 당연히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뭘까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분의 1일 거고 두 번째 두근의 곱. 그럼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a분의 c인 3분의 k가 돼야겠다. 일단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얻어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란 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거 양변을 제곱을 해볼게요. 그러면 좌변 제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 되겠죠. 그것은 우변 제곱한 9분의 1이에요. 그런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다? 1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식을 정리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고 가운데에 있는 2 사인 코사인 중에서 사인 코사인이 3분의 k니까 거기에 2를 곱하면 3분의 2k 되겠죠. 그게 지금 9분의 1. 그래서 3분의 2k는 1 넘어가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9분의 8이 될 거고 그렇다면 k는 양변에 이것의 역수인 2분의 3을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계산만 하면 되겠다. 그러면 3 약분돼서 분모에 3 남고 2 약분돼서 분자에 4 남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3분의 4다. 4번 함수 y는 3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1. 저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아마 최대값, 최소값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2차 함수랑 산술기하랑 그리고 미분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정해진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이 3가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아마도 얘는 2차 함수일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사인과 코사인 섞여 있네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사인 제곱을 1-코사인 제곱으로 바꿔보면 이제 식이 전부 다 코사인에 관련된 식으로 통일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정리해 보면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3 코사인 제곱 x 그리고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리고 더하기 3인데 빼기 1이 있으니까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코사인 x를 t로 치환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식은 뭘로 바뀌냐면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2. 그래서 t에 관한 2차 함수 꼴로 바뀌는데 항상 치환하면 제일 먼저 꼭 뭐 하라고 했죠? 그 새로 잡은 문자의 범위를 꼭 잡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x의 값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은 실수 전체일 거고 그렇다면 코사인 x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죠? 위에 1과 밑에 마이너스 1을 경계선으로 하고 코사인 함수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려질 건데 즉 코사인 그래프는 절대 누구는 못 벗어난다? 1과 마이너스 1은 못 벗어난다. 그래서 이 t에 관한 2차 함수의 범위가 그 중에서 꼭 누구만 보란 얘기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인, 코사인을 t로 치환하면 이런 식으로 그 t의 범위는 보통 1과 마이너스 1 범위가 되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x의 범위가 또 따로 정해지면 그때는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x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 t에 관한 2차 함수,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즉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사이에서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겠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있으니까 꼭지점 완전 제곱 시킬 거예요. 그러면 t의 제곱 더하기 3분의 1t가 돼야 다시 원래식이 되겠죠.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t가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그 뒤에 좀 공간 남겨놓고 뒤에 더하기 2 이렇게 빼놓으면 이제 어떻게 되죠? 완전 제곱 되려면 얘 절반 6분의 1의 제곱인 36분의 1 더하고 다시 36분의 1을 빼면 원래 식이 똑같은 수를 더하고 뺐기 때문에 값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 괄호 열고 이거 3개가 t 더하기 6분의 1 완전 제곱 되고 얘랑 만나서 나가면 12분의 1이죠. 그래서 아직 계산 안 할게요. 12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쟤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냐면 이렇게 있어서 지금 꼭지 여기가 지금 t예요. 여기가 t 마이너스 6분의 1 물론 12분의 1 더하기 2는 12분의 25이겠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지금 12분의 1 더하기 2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그래프는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3 음수니까 아마 위로 볼록 그래프인 이런 그래프가 됐겠죠. 그럼 이 그래프를 지금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만 봐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보라고 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기를 대충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이만큼과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즉 한 이쯤 되겠죠. 그래서 대충 한 이쯤 돼서 여기까지 보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여기가 지금 1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즉 이 범위를 보란 얘기죠. 그럼 선생님 좀 대충 그리긴 했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서 최대값은 누구예요? 꼭지점일 때죠. 그래서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6분의 1일 때 그때의 최대값 m은 이거예요. 12분의 1 더하기 2. 물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값은 언제냐면 당연히 이 축으로부터 마이너스 1과 1이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최소가 되겠다. 그래서 t가 1일 때 그 최소값 소문자 m은 그럼 실제 t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t에다가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둘 더하면 2가 소거되고 그러면 12분의 1만 나오겠다. 5번 좌표 평면에서 직선 y는 2분의 1x 더하기 5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있어서 지금 좌표 평면을 그려봤어요. 저 직선을 그릴 건데 직선을 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직선이 지나는 두 개의 점을 찾아서 쭉 연결하면 돼요. 그럼 그 두 개의 점, 물론 아무거나 찾아도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편한 것들이 누구냐면 x절편과 y절편입니다. y절편 누가 봐도 5네요. 그래서 5 여기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x절편 y에 0을 대입을 하면 5 넘어가면 마이너스 5, 2까지 올려서 곱하니까 마이너스 10 나오죠. 그래서 x절편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연결한 이 직선이 지금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y는 2분의 1x 더하기 5가 되는 거고 그럼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 P에 대해서 직선 OP가 얘랑 수직이 돼요. 그럼 대충 P 여기 있어서 이렇게 그어져야 다시 이렇게 그어져야 여기에 P가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서로 수직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P점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어떤 내용이 떠올라야 되냐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즉 얘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그럼 얘의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즉 얘는 y는 마이너스 2x겠죠. 그리고 원점 지나니까 y절편 없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두 직선의 교점 P 그럼 두 직선의 교점 찾아야 되니까 둘을 연립하면 되겠다. 2분의 1x 더하기 5는 마이너스 2x. 그래서 분수 귀찮으니까 양변에 2 곱하면 x 더하기 10은 마이너스 4x. 그래서 얘 넘어가면 5x는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10. 그럼 x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래서 이 교점 P의 x좌표는 지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y좌표는 그렇다면 여기에 넣어도 되고 여기에 넣어도 되는데 여기 넣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되겠죠. 즉 이 P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4인 것까지 알았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하라고 했는데 그럼 당연히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왕 공부했으니까 정의대로 공부하면 사인 세타는 뭐죠? r분의 y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예요. 그러면 x좌표와 y좌표는 마이너스 2, 4로 알고 있으니까 누구만 알면 된다? 반지름 r만 알면 된다. 즉 원점을 원의 중심으로 하고 이 P점을 지나는 원이 이렇게 하나 있을 건데 그 원의 반지름 r을 알아보라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r은 이 원의 중심 0,0과 P점 마이너스 2,4까지의 거리일 거니까 얘의 제곱 4 더하기 얘의 제곱 16. 그래서 루트 20이죠. 루트 20을 바꿔보면 2 루트 5가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 사인 세타는 r분의 y, r이 지금 얼마냐면 2 루트 5예요. 그리고 y는 4였으니까 사인 세타 값 2 루트 5분의 4가 되는 겁니다.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니까 r은 여전히 2 루트 5 그리고 x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보면 여기 2, 4니까 이렇게 약분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에 있어서 마이너스 분모에서 루트 5 곱하니까 5가 될 거고 분자에 2 하나 남아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겠다. 6번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에서 이쪽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6인 홀을 그렸고 마찬가지로 C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6인 홀을 그렸어요. 그랬을 때 이 두 호가 만나서 생기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지금 두 호가 만나서 생기는 이 교점을 중심으로 이 가로와 수직이 되게 이렇게 그어보면 정확하게 좌우 대칭 되겠죠. 결론은 지금 얘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구해놓고 곱하기 1을 할 거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요놈의 넓이를 어떤 방법으로 구할 거냐면 이 중에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와볼게요. 원의 4분의 1, 즉 4분원을 이렇게 떼와 보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어디냐면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이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넓이는 여기다. 과연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얘 뭐가 될까요? 부채꼴이겠죠. 부채꼴. 이 부채꼴 넓이 빼고
이 전체 4분 원에서 이 원의 4분의 1인 이 전체 4분 원에서 이 부채꼴의 넓이를 빼고 그 다음 어디 빼면 될 거냐면 요 활골, 이 활골의 넓이를 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 4분 원의 넓이 알아야 되고 이 부채꼴의 넓이 알아야 되고 얘의 넓이를 알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색깔로 한번 표시해 보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 4분 원인 얘에서 누구를 뺄 거냐면 첫 번째 저 부채꼴 이렇게 생긴 색깔 이렇게 생긴 부채꼴 넓이 하나 빼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뭘 빼야 된다? 이렇게 생긴 활골의 넓이를 빼야겠다. 그래서 이 전략으로 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이 부분의 넓이는 전체 4분 원에서 이 부채꼴의 넓이와 이 활골의 넓이를 빼겠다. 이해되죠? 그러려면 이제 우리는 이 4분 원 같은 경우는 쉽죠? 넓이가 어렵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이 4분 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반지름이 6이고 90도니까 만약에 전체 원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넓이 얼마죠? 파이 r 제곱 36파이 그것 중에 4분의 1이니까 36파이 중에 4분의 1, 즉 얼마죠? 약분시키면 9파이죠. 그래서 지금 이 4분 원은 넓이가 9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 9파이에서 이제 누구를 빼야 되냐면 이제 우리는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부채꼴 반지름은 알고 있고 6으로 이 중심각 얼마일까요? 지금 얘가 누구냐면 지금 이걸 말하는 건데 이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그어보면 이거 지금 무슨 삼각형 되나요? 여기도 6이고 여기도 이 호에 대한 반지름 6일 거고 이 길이도 이 호에 대한 반지름 6일 거니까 6, 6, 6 정삼각형이죠. 결론 지금 여기 몇 도겠다? 60도겠다. 60도니까 호도법으로 바꾸면 중심각 몇 파이다? 중심각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즉 2분의 1의 r 제곱의 세타 이거겠네요. 이거. 그러면 2, 3은 6이니까 6 이렇게 약분돼서 하나 없어질 거니까 뭐만 남아요? 6파이 남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채꼴의 넓이는 6파이예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쓴 겁니다. 6파이이고 거기에서 또 누구를 빼야 되냐면 이번에는 이 활골을 빼야 되는데 과연 저 활골은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렇다면 이 활골의 넓이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렇게 생긴 요 부채꼴에서 이 정삼각형 넓이 빼면 되겠죠. 그러면 이 활골은 다시 요렇게 생긴 부채꼴에서 이 부분의 넓이를 빼면 되니까 그럼 이 부채꼴 넓이 얼마죠? 얘하고 똑같잖아요. 즉 6파이에서 누구? 이 정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될 건데 지금 이 정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이니까 뭐예요? 4분의 루트 3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6, 6은 36이니까 4, 9가 돼서 결국에는 정삼각형 넓이는 뭐가 된다? 9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부분, 저 노란색 하나의 넓이가 지금 이거예요. 9파이에서 이 부채꼴의 넓이인 6파이, 그리고 이 활골의 넓이인 6파이 빼기 9 루트 3. 이거를 빼면 정확하게 저 노란색의 넓이가 나오는 거다.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면 9파이에 6파이 더하기 6파이니까 12파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12파이가 될 거고 얘랑 얘랑 만나면 더하기 9 루트 3이 되겠죠. 즉 결론은 뭐냐면 9 루트 3 마이너스 3파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게 지금 누구예요? 저 노란색 하나의 넓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저 이 두 개는 이것의 2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2배 하면 되겠다. 그러면 답은 18 루트 3 마이너스 6파이다. 7번.
삼각형 ABC에서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코사인 C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최소값 문제가 나왔어요. 빨리 머릿속에서 세 가지 방법 떠올라야 됩니다. 이차 함수, 산술기하, 그리고 그래프. 아마 그 셋 중에 풀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긴 한데 혹시 이 세 가지가 아니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거고 아마 고등학교에서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그 세 가지에서 아마 해결이 될 거다. 그러면 사인 일단 언급을 했으니까 우리가 먼저 사인 법칙이 떠올라야 되고 그럼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누구랑 같다? 외접원의 지름인 ER이랑 같다. 그래서 이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사인 A분의 A가 ER이니까 사인 A는 얘 올라가고 얘 내려가면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ER분의 A의 전체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을 거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인 B도 ER분의 B 될 거니까 그것의 전체의 제곱은 2 곱하기 그럼 사인 C는 ER분의 C겠죠. 또 그것의 전체의 제곱 그리고 앞에 2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을 다 전개해 보면 분모에 다 누구 있죠? 이것의 제곱이니까 4R 제곱이 전부 다 분모에 있죠. 그래서 양변을 4R 제곱 곱해버리면 그러면 A 제곱만 남을 거고 B의 제곱만 남을 거고 그럼 여기는 2C의 제곱만 남겠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걸 준 거예요.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2C의 제곱이다. 그랬을 때 코사인 C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그럼 당연히 코사인 법칙도 한번 써야 될 것 같아서 C를 주인공으로 하는 C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코사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인 코사인 C를 구해야 되니까 얘 넘기면 2AB 코사인 C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리고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코사인 C는 그럼 어때요? 양변을 2AB로 나누면 되니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나누기 2AB 지금 코사인 법칙 변형이에요. 그러면 코사인 C가 얘인데 방금 전에 우리가 알아낸 결과대로 하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누구다? 얘가 지금 2C의 제곱이잖아요. 색깔 바꿔서 할까요? 얘가 지금 누구냐면 2C의 제곱이에요. 2C의 제곱. 얘가. 그러면 이 식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럼 분모는 2AB가 그대로 있고 그리고 2C의 제곱에서 C의 제곱 빼니까 C의 제곱 남겠죠. 즉 이제 코사인 C가 지금 우리가 알아낸 결과가 뭐냐면 그렇다면 코사인 C는 2AB 분의 C의 제곱인 것까지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 처음에 얘기했지만 2차 함수, 산술기하, 그래프. 그럼 지금 보면 A 제곱 양수고 B의 제곱도 양수겠죠. 그리고 여기 2AB가 있어요. 양수의 최대값, 최소값 언급을 했으니까 왠지 산술기하의 향기가 난다. 그러면 산술기하 어떻게 쓰면 될까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어쩐다? 2 루트 A의 제곱, B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겠다. 근데 A, B, 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니까 무조건 다 양수일 거고 그럼 얘 어떻게 나올까요? 그냥 2AB가 나오겠죠. 이 2AB가 지금 이 분모에 있는 2AB예요. 그랬을 때 그럼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2AB보다 크거나 같은데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누구라고요? 방금 전에 구한 것처럼 2C의 제곱이래요. 즉 결론은 뭐냐면 모양을 좀 보기 좋게 2AB가 누구냐면 얘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게 지금 2C의 제곱이잖아요. 그렇다면 잘 보세요. 2AB가 누구보다 2C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대요. 분모가. 근데 지금 그 위에 분자로 C의 제곱이 있잖아요. 그럼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가 왼쪽에 더 작으면 실제 이 분수값은 어떨까요? 부등호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럼 얘 2C의 제곱분의 C의 제곱이니까 C의 제곱 약분시키면 2분의 1 되겠네요. 그래서 코사인 C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요. 그래서 결론
코사인 C의 최소값 2분의 1. 답은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평소 혹시 여러분들이 산술기하 문제를 만난다면 답을 구했다고 맞췄다고 끝내면 되지 않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항상 뭐를 습관으로 들이면 좋냐면 그렇다면 코사인 C가 언제 그 최소값을 가질까 그 언제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산술기하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얘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뒤에 반드시 뭐가 있나요?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죠?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라는 이 멘트까지가 산술기하의 완성입니다. 결론은 이 코사인 C가 그래 최소값이 2분의 1인 건 알았는데 그럼 과연 언제 그 최소값 2분의 1을 갖겠느냐 즉 뭐 따져보란 얘기예요? 이 등호가 성립할 때를 따져보란 얘기예요. 결론은 이 AB가 이 C의 제곱이 될 때 이 등호가 성립할 때를 따져보란 얘기인데 그게 언제냐면 지금 문제에서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누구죠? A제곱과 B의 제곱이죠. 등호 언제 성립하는 거냐면 A의 제곱이랑 B의 제곱이랑 같을 때 정말 이 등호가 성립해서 이 코사인 C의 최소값이 2분의 1 된다는 거. 뭐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 ABC 중에서 코사인 C의 최소값이 2분의 1 되는 삼각형은 언제냐면 이거 뭐예요? A랑 B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일 때 정말 저 코사인 C의 최소값이 2분의 1 나온다. 여기까지 평소에 공부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과 1학년 때 배우는 산술기하 평균까지 적용시키는 굉장히 좋은 문제다. 8번 반지름의 길이가 5루트 5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원의 삼각형이 내접한다는 건 반대로 삼각형의 외접원에 대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인 법칙을 쓸 것 같고 저 세 변의 길이의 비가 저렇게 됐대요. 그림이 없으니까 그림 대충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하나 그려놓고 그냥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한다면 당연히 A랑 마주보고 있는 여기가 소문자 A, B랑 마주보고 있는 여기를 소문자 B, C랑 마주보고 있는 여기를 C로 하면 좋겠다. 비례식이니까 지금 이 문제의 목적은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세 변의 길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AB의 길이가 지금 얘기했죠. 얘가 지금 5루트 2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비례식이니까 그럼 뭐라고 둬야 될까요? 5루트 2 T라고 둬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삼각형에 대한 삼각 B만 물어봤다면 그냥 실제 길이들을 5루트 2, 2루트 5, 3루트 2라고 둬도 될 건데 우리는 실제 저 삼각형의 넓이를 알려면 세 변의 길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닮음의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길이를 5루트 2t, BC의 길이 얘죠. 얘가 지금 A가 되는 겁니다. 그럼 BC의 길이가 2루트 5t라고 써야 되고 마지막 CA의 길이 얘겠네요. B, 얘를 뭐라고 써야 되냐면 3루트 2t라고 써야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차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 그리고 요 사이각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뭘 쓰면 좋을까요? 지금 세 변에 대한 정보들을 대충 알아놨으니까 코사인 법칙이겠죠. 그래서 이 A를 주인공으로 하는 즉 이거의 제곱 뭘까요? 2, 2, 4, 5 20t의 제곱은 옆에 거의 제곱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 얘 제곱하면 5, 5, 25에 2 곱하니까 50t의 제곱 더하기 j 제곱하면 18t의 제곱 마이너스 2 옆에 거 2개 5루트 2t와 3루트 2t니까 t 2개 곱하면 t의 제곱 되겠죠. 그리고 지금 코사인 A 지금 코사인 법칙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 싹 넘어올게요. 그러면 2, 5, 3 그러면 2 곱하기 5 곱하기 뭐가 되죠? 3 그리고 2, 5, 3에 루트 2, 루트 2 곱했으니까 2 되겠네요. 이렇게 지금 코사인 A는 그럼 얘 둘 68t의 제곱일 건데 20t의 제곱 넘어와서 빼지면
얼마인가요? 48t의 제곱 되겠죠. 그러면 여기 t의 제곱 이렇게 약분시킬 수 있고 지금 2랑 3이랑 2 곱하면 얼마죠? 2, 3, 2, 12죠. 그래서 이 12하고 얘 약분시키면 누구 남아요? 4 남겠네요. 4. 그래서 지금 코사인 A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5분의 4까지 나왔어요. 지금 코사인 A를 왜 구했냐면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문제 아마 사인 법칙 써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얘랑 마주보는 변과 각에 대한 정보, 즉 코사인 A가 5분의 4면 사인 A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인 제곱 A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이 얼마죠? 25분의 16. 그래서 25분의 9가 나오겠다. 그럼 사인 제곱 A가 25분의 9니까 그럼 사인 A는 루트 씌우니까 5분의 3 되겠네요. 그럼 사인 A를 알았어요. 그럼 이제 사인 법칙. 사인 A 분의 마주보는 편 2 루트 5 T가 뭐가 나와야 돼요? 2R. R이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 5 루트 5잖아요. 그러면 이제 T 값만 구하기 위해서 여기 2 약분시키고 여기 루트 5도 약분되네요. 그러면 T 값 뭐 나와요? 여기 5에다가 사인 A 올려서 곱한 5 곱하기 사인 A 얼마다? 5분의 3이다. 그래서 지금 T 값 얼마 나와요? 3 나오겠네요. 3. 이제 T 값 3 나왔어요. 마지막 저 삼각형의 넓이 아까부터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저 삼각형의 넓이 S는 어디에 쓸까요? 여기 쓸까요? 넓이 S는 2분의 1. 이제 양 옆에 얘랑 얘 곱한 거. 그럼 얘 둘 곱하면 3하고 5 곱했고 그럼 15죠. 그냥 쓸까요? 3루트 2 그리고 5루트 2 그리고 t 두 개 있으니까 t의 제곱 되겠죠. 그리고 사인 A 값 방금 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계산해보면 지금 t의 제곱이 얼마예요? 9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루트 2랑 루트 2 만나서 2 될 거고 t의 제곱은 9인 거 알고 있고 5분의 3 이제 계산만 하면 여기 5랑 여기 5 약분될 거고 여기 2랑 여기 또 약분되고 그러면 3, 9, 3 남았으니까 답은 81이 나오겠다. 9번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은 저 범위에서 이 둘을 곱했더니 0보다 크대요. 그 말은 둘 다 양수이든지 아니면 둘 다 음수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둘을 나누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둘 다 양수일 때 그 말은 얘 양수인 경우는 0보다 크다. 1 넘어가고 2 나누면 sin x는 2분의 1보다 크다. 이 경우하고 이번엔 얘가 양수면 0보다 크다면 1 넘어가고 루트 2 나누면 유리화까지 했을 때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2보다 크다. 이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 x의 범위들을 찾아보고 두 번째, 이번엔 반대. 둘 다 음수인 경우 그럼 두 부등호를 전부 다 반대하면 되겠죠. 그러면 sin x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이거 음수 나올 거고 또 마찬가지로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2보다 작다 하면 또 얘가 음수인 경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의 경우를 각각 나누어서 얘를 만족하는 범위, x의 범위와 얘들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아봐라. 이제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 sin x, 코사인 x 둘 다 한꺼번에 그리면 헷갈리니까 따로따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sin x부터 그려보면 위아래 경계선 1과 마이너스 1을 빨리 맞고 그리고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사인이니까 원점부터 출발해서 0부터 2파이까지만 볼 거여서 한 사이클만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경계선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대충 한 이쯤 이렇게 있을 거면 여기가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인 값이 2분의 1 되게 하는 값은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6분의 파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6분의 파이가 되고 그렇다면 얘는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뺀 6분의
5파이가 될 거예요. 이제부터 할 건데 조심할 거. 부등식은 는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처음부터 범위를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 까맣게 색칠을 하고 2파이 는이 없잖아요. 얘 비워놓고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표시를 해놓는 게 좋고, 첫 번째 sin x가 2분의 1보다 큰 경우, 이 경우죠. 그런데 지금 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비우고 여기도 비우는 거죠. 그러면 얘들을 말하는 건데 x가 주인공이니까 얘들을 담당하는 x값들, 얘부터 얘까지겠죠. 요렇게.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6분의 파이보단 크고 6분의 5파이보단 작다예요. 이것도 해야 되니까 잠깐 지우겠습니다. 지금 다 기억하죠? 그래서 이 경우가 뭐가 되냐면 6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6분의 5파이보다는 작다가 지금 얘예요. 그러면 바로 이걸로 할게요. sin x가 2분의 1보다 작다. 여기하고 여기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는이 없으니까 얘도 비우고 얘도 비워야 돼요. 그러면 얘들을 담당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와 얘들을 담당하고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들이 답이에요. 0이 있으니까 칠한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답이 뭐가 되냐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6분의 파이보다는 작든지 또는 6분의 5파이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는 작다가 나오는 거고, 지금 sin x 분석한 거예요. 이제 코사인 x 분석해 볼게요. 코사인 x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x 그래프를 빨리 하나 그리고 1, 여기 마이너스 1, 그리고 코사인이니까 여기 원점부터 0,1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 파이, 여기 2파이. 그런 다음에 이제 2분의 루트 2니까 여기 절반 2분의 1, 그리고 또 절반 한 이쯤 해서 이렇게 여기가 대충 2분의 루트 2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의 이 x값 뭐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2가 되게 하는 값 4분의 파이죠. 그래서 4분의 파이고, 얘도 마찬가지. 그럼 얘는 2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빼야 되니까 4분의 7파이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0 가지고 있으니까 7하고 2파이 없으니까 비워놓고, 위에 거 먼저 볼게요.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2보다 클 때래요. 여기하고 여기죠. 그런데 여기도 는이 없으니까 여기 비우고 여기 비워서 얘들을 관리하고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또는 얘들을 관리하고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것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고 4분의 파이보다 작든지 또는 4분의 7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든지. 또 잠깐 지워놓겠습니다. 이따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가 뭐가 되냐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4분의 파이보다는 작든지 또는 4분의 7파이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경우는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2보다 작다. 여기죠, 여기. 그래서 여기를 담당하고 있는 는이 없으니까 비우고 비우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이 두 번째 상황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4분의 7파이보다는 작다가 이제 얘의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결론은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x값들의 범위와 또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 x값들의 범위를 찾아라.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 이건 썼으니까 지우고, 이제 우리는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들을 수직선을 이용해서 찾아볼 거예요. 수직선. 어떻게 할 거냐면 0, 여기 2파이 있다고 하면 여기 중간이 파이일 거고 중간이 2분의 파이, 또 중간이 2분의 3파이. 제 표시 한번 해보죠. 어떻게 돼요? 6분의 파이. 아마 여기가 6분의 파이일 거고 6분의 5파이. 얘에서 6분의 파이를 뺀 여기가 6분의 5파이겠죠. 그래서 이 둘 이렇게 하고, 얘는 어딘가요? 이제 4분의 파이. 여기가 4분의 파이일 거예요. 0과 2분의 파이 절반. 그래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4분의 파이보다는 작은 얘하고 또 어디예요?
4분의 7파이, 여기가 4분의 7파이입니다. 4분의 7파이보다는 크고 2파이보단 작다인 요거하고, 그럼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이 어딘가요? 여기죠, 여기. 그래서 지금 이것의 해는 뭐가 되는 거냐면 6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4분의 파이보다는 작다인 이렇게 해가 하나 나오는 거고, 똑같은 방법으로 얘 다 했습니다. 얘도 수직선을 그려보면 여기 0, 여기 2파이, 또 여기 절반 파이, 그리고 절반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번에는 얘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여기 6분의 파이가 여기겠죠. 여기 6분의 파이. 이렇게 된 요거하고, 그 다음 어디예요? 6분의 5파이 여기겠죠. 여기 6분의 5파이와 어디? 2파이 여기까지인 얘, 이거랑 그 다음에 어디예요? 색깔 바꿔서 얘 4분의 파이 여기 있겠죠. 여기 4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4분의 7파이보다는 작은 여기겠네요. 여기. 그러면 둘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어디다? 여기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상황, 둘 다 음수일 때의 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 6분의 5파이보다는 크고 4분의 7파이보다는 작다인 이렇게 답이 나와서 답은 이거 또는 이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0번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x가 0부터 파이까지에서는 이렇게 된대요. fx는 sin 2x. 일단 이건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sin 2x 뭐가 바뀌었죠? 주기가 바뀌었죠. 그럼 주기가 뭘로 바뀌었냐면 원래 사인의 주기인 2파이를 절대값 p로 나눈, 즉 주기가 파이로 바뀌었습니다. 파이 안에서 한 사이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어떤 조건 줬냐면 f-x가 fx래요. 이게 뭘 의미하죠? 우함수 얘기하죠. 정확히 표현하면 y축 대칭 함수다. 이 fx 그래프는 y축 대칭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고, 마지막 fx 더하기 2파이가 fx다. 얘 뭘 의미하냐면 주기 함수를 의미하겠네요. 그러면 살짝 좀 고민할 건, 그러면 이렇게 생겼으면 무조건 주기가 2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2파이 간격으로 같은 그림이 나온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주기가 파이일 수도 있고 주기가 2분의 파이일 수도 있어요. 물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날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아마 주기가 2파이인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일 건데, 실제로는 주기가 2파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얘 뭐라고 해석해야 맞냐면 2파이 간격으로 같은 그림이 나온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아무튼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해서 이제 우리는 fx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상당히 그림이 조금 신중하게 그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잘 보면 이제 당연히 사인이니까 일단 앞에 침폭은 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위아래 1과 마이너스 1 경계선을 맞고, 이렇게 경계선 맞고 여기가 이제 y축, 여기가 x축이에요. 그러면 일단 먼저 0부터 파이까지 해서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으니까 주기가 파이, 즉 파이 간격에서 한 사이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 사이클 그릴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파이입니다.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 sin 2x 한 사이클 그렸어요. 그런데 이 fx가 전체적으로 우함수, y축 대칭 함수니까, 그러면 y축 대칭 그래프가 되려면 얘하고 똑같은 그림이 왼쪽, y축 왼쪽에 똑같이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있어야 이제 정확하게 y축 대칭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어디다? 이제 마이너스 파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얼마인가요? 2파이죠. 그래서 마지막 조건, 얘는 주기 함수인데 2파이 간격으로 같은 그림 나와야 된다. 즉 이 그림이 이제 이 뒤에 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똑같은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럼 얘 그림이 그 다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전에도 아마 이렇게 있었겠죠. 그래야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함수 y는 fx가 되는 거예요. 다시 먼저 0부터 파이까지 해서 한 사이클 나와야 되고 우함수니까 왼쪽에 똑같은 그림 그려야 되고 그리고 이 2파이 간격의 그림 얘를 하나의 완성체로 보고 똑같은 그림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이런 그래프일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가 1.0일 거고 이만큼이 파이니까 이만큼도 파이, 즉 여기가 2파이겠죠. 그리고 또 다시 여기까지 해서 여기가 3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디만 보라고 했냐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파이보다 작은 범위만 보래요. 얘만 보란 얘기죠. 얘만. 그래서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제 쓰지 않는 부분들은 지울 거고 이렇게. 이쪽도 안 볼 거예요. 0부터 파이까지만 볼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자. 이제 우리가 필요한 정말 0부터 3파이까지만 보겠다 이거죠. 이제 뭐 하래요? fx가 3분의 2가 되도록 그럼 이 말은 y는 fx 그래프와 누구랑? y는 3분의 2라는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 식일 거니까 y는 3분의 2 어디에 있을까요? 3등분 시켜서 여기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얘하고 만나는 서로 다른 실근들의 총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총 몇 개 만나고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제 우리는 이 6개를 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 당연히 특수각이 아니니까 3분의 2, 특수각 값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알파라고 두면 잘 보세요. 이제 여기가 파이면 여기는 2분의 파이겠죠.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면 여기를 알파라고 했을 때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파이에서 알파만큼 앞에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다 써보겠습니다. 얘가 알파면 그 다음 실근은 누구예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예요. 그 다음에 있었을 이제 얘 찾아내란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값은 뭘까요? 0, 2분의 파이. 그럼 여기는 2분의 3파이겠죠. 그럼 얘가 2분의 3파이면 얘는 그럼 누굴까요? 2분의 3파이에서 알파만큼 지금 이 똑같은 그림이 또 나오는 거니까 이 간격이 알파면 이 간격도 알파겠죠. 그래서 세 번째 실근은 누구냐면 2분의 3파이에다가 알파를 더한 값 될 거고 그럼 네 번째인 얘는 누구겠어요? 2파이에서 알파만큼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2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얘는 그럼 누굴까요? 2파이에서 또 알파만큼 더 가야 되니까 2파이 더하기 알파가 될 거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그럼 여기 좌표는 2파이와 3파이 중간이니까 2분의 5파이였겠죠.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얘는 그렇다면 2분의 5파이에서 알파만큼 앞에 있는 즉 2분의 5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다. 그래서 토탈 이 문제가 물어보는 fx는 3분의 2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 토탈 6개인데 이렇게 6개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하세요라는 문제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결론은 계산만 하면 됩니다. 여기 지금 알파랑 여기 마이너스 알파 소거될 거예요. 또 여기 알파랑 여기 마이너스 알파 소거될 거고 또 여기 알파랑 여기 마이너스 알파 소거될 거니까 우린 누구만 남았어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2파이, 2분의 5파이만 더하면 되겠다. 그럼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를 더하면 2분의 4파이, 2파이죠. 근데 또 2파이가 있었어요. 4파이 됐겠네요. 또 2파이가 있네요. 6파이 됐겠죠. 그래서 결론은 6파이 더하기 2분의 5파이 계산하란 얘기입니다. 그럼 계산해보면 2분의 12파이에다가 이걸 더하니까 2분의 17파이 나오겠다. 11번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3, 이 길이가 3이네요. 이 길이가 3이고 BC의 길이가 루트 13, 이 길이가 지금 루트 13이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3분의 파이인 것도 알려줬고
AD와 CD의 길이의 곱이 9래요. 각각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둘의 곱이 9다.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S1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번에 하늘색으로 요 삼각형의 넓이를 S2라고 했을 때 S1과 S2가 S2는 6분의 5 S1이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삼각형의 외접원인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하시오. 당연히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언급을 했으니까 당연히 제일 마지막은 사인 법칙이겠네요. 그럼 이제 주어진 조건을 하나씩 적용시켜 볼 건데, 먼저 우리에게 지금 이 두 삼각형의 넓이들을 좀 언급을 했으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알고 싶다.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 알고 있으니까 이 사이각을 알아내든지, 아니면 이 사이각을 알고 있으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알아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선생님 지금 이 각이랑 마주보는 변 알고 있으니까 사인 법칙 쓰면 되지 않아요? 물론 사인 법칙 써도 되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 지금 우리는 이 주황색 삼각형의 외접원이 궁금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주황색 삼각형 입장에서는 사인 법칙보다는 어차피 넓이가 목적이니까 얘랑 얘를 좀 알아야 되니까 이 길이를 x라고 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겠다 이거죠. 그러면 얘랑 마주보고 있는 각, 이 각이랑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을 주인공으로 하는 코사인 법칙.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의 제곱 13은 양옆에 거 이거와 이거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9 마이너스 2, 3, x 그리고 코사인 3분의 파이. 그러면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선생님이 이것을 주인공으로 하는, 중심으로 하는 코사인 법칙 적용시켜 본 거예요. 그럼 여기 이 약분되고, 그럼 정리해보면 x의 제곱 이렇게 약분됐으니까 마이너스 3x 그리고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4는 0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얘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가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4는 0이 돼서 x값은 마이너스 1 또는 4일 건데, 당연히 변의 길이니까 음수 아닐 거고 양수인 4가 되겠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길이가 4인 것까지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차피 S1, S2 구해야 되니까, 그럼 S1은 2분의 1, 이것과 이거 3과 4, 그리고 그 사이각 3분의 파이니까 사인 3분의 파이, 즉 사인 60도인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 4 약분돼서 그러면 3 루트 3이 나오겠다. 누가? 이 주황색 삼각형의 넓이 S1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S2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당연히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B라고 하면, 비록 A, B가 각각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문제에서 이 둘의 곱을 알려줬으니까, 그럼 얘와 얘의 사이각인 요놈 얘를 세타라고 한다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곧 넓이가 되겠죠. 그런데 그게 지금 뭐가 돼야 된다? 6분의 5 S1. 지금 S1이 누구예요? 3루트 3이죠. 이 식이 성립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정리해보면 2분의, 지금 AB가 9니까 9 사인 세타는 이거 지금 이렇게 약분되면 2만 남죠. 그러면 2분의 5 루트 3이 돼서 여기 또 양변에 2가 있으니까 양변에 2 곱하면 사인 세타 이제 뭐 나와요? 사인 세타는 양변에 9까지 나누니까 9분의 5 루트 3이 나오겠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하늘색 삼각형 입장에서 어차피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인 법칙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각 세타에 대한 사인값 알아냈고 그것과 마주보는 변 4의 길이를 알아냈잖아요. 그러면 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변 AC
AC는 누가 돼야 된다? 2R이 돼야 된다. 이제 이 R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방금 전에 구했던 것들 전부 다 사인 세타 값 9분의 5 루트 3이에요. 9분의 5 루트 3 분의 AC의 길이 아까 4라고 구해놨어요. 4는 2R이 돼야 된다. 그럼 2 이렇게 약분시키면 2만 남을 거니까 이제 R은 얘 번분수하면 5 루트 3분의 2, 9, 18 될 거니까 이렇게 써놓고 이제 유리화 해야겠죠. 분모 분자에 루트 3 곱하면 5 곱하기 3 분모는 될 거고 분자는 2 곱하기 9 곱하기 루트 3 되겠네요. 그럼 3까지 약분시키면 3만 남아서 이제 마지막 답은 그렇다면 5분의 6 루트 3이 나오겠다. 그래서 저 외접원의 반지름은 5분의 6 루트 3이다.